자, 공통수학 2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고요. 거기에는 총 4개의 중단원으로 나뉩니다.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나뉩니다. 평면 좌표는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좌표 설정하는 거,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이런 것들을 익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을 배울 겁니다. 직선식, 요거는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직선에서부터 점 사이 거리, 직선과 점 사이 거리를 익힐 겁니다. 됐니? 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요것들을 배울 겁니다. 대충 뭘 하는지 알겠죠? 순서가 딱, 구조가 딱 짜져 있잖아. 점을 익히고, 그 점을 쭉 늘리면 뭐야? 직선이 되겠지? 직선을 익히고, 그리고 원을 익히고, 원과 직선 2개 배웠으니까 위치 관계 익히고, 그 배운 것들을 이제 이동시킬 거라고. 이동시킬 때, 오른쪽, 왼쪽, 위아래를 움직이는 평행 이동, 그리고 어떤 선이나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동하는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을 배울 거라고. 전체 구조가 일관성이 있다는 거 알겠죠? 앞에 게 안 되면 다음 걸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점이 안 되는데 직선을 하겠다 덤비지 마세요. 앞에 게 되어야 넘어가고, 또 직선이 돼야 넘어가고, 반드시 앞에 게 되어야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합과 명제로 넘어가서 그건 아예 다른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 안 되지만 이 대단원 안에서는 연결된 내용이니까 꼭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여기 보자. 여기에 1,1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4,1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y 좌표가 똑같을 때에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 3이죠, 3.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 2, 3, 4에서 총 3칸이잖아.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야. 이때는 공식을 안 쓰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x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x 좌표를 빼서 거리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지 마세요. y 좌표가 똑같을 때는 x 좌표끼리 뺀 게 거리입니다. 또 1,1과 1,5가 있어. x 좌표가 똑같을 때는 역시 또 여기가 y 좌표가 1이고 여기가 5니까 2, 3, 4, 5에서 4칸이지. 거리가 4입니다. 어떻게 구한 거야?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서 구하는 거라고. 공식 안 씁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자주 나오는 형태, 바로 두 점이 축과 나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를 만약에 1,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5,4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푸는 거 아닙니다. 원리 설명하려고 해서 그린 거야. 그려서 생각할 건데, 이 길이는 두 점의 x 좌표 길이에 빼서 4죠. 요 길이는 두 점 y 좌표 길이, 여기서 4, 여기서 1 빼서 3인 거 알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대 4대 5인 거 알겠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루트 25니까 온 거 알겠어? 이렇게 두 점 사이를 거리를 구할 거야. 이거를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 x1, y1, x2, y2 두 점 사이 거리는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고 그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워서 구한다. 맞는 말인데 이걸 외워서 여기 하나하나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된다. 바로 나와야 된다 이거.
공식이 나와 있긴 한데 당연히 알아야지만 이 공식을 외워서 여기에 숫자 하나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x2가 5고요. 5 빼기 x1이 1 제곱 더하기 y2가 4 빼기 y1이 1 제곱의 루트 해서 이렇게 풀다가 나한테 걸리면 진짜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이렇게 풀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바로 x 좌표끼리 빼 제곱 플러스 y 좌표끼리 빼 제곱 3제곱이니까 9죠. 루트 씌워서 바로 이렇게 하세요. 제발. 알겠지? 이렇게 적고 있으면 진짜 혼납니다. 물론 문자가 있을 때 적어야겠지만 어쨌거나 이 의미가 요 변의 길이잖아. 그 변의 길이는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그래서 그 제곱에서 더하고 루트 씌워서 바로 구하자고. 됐지? 알아야 되지만 공식에 대입해가면서 푸는 문제가 아니란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에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한다고? x끼리 빼 제곱 y끼리 빼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라고. 바로 이렇게 하라고. 됐죠?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2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가 큰지 3이 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할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아무거나 빼세요. 보통은 문자를 앞에 넣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한 개 2루트이라고. 이제 그냥 방정식이죠.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리면 되지. 전개.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리고 전개했고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한 대 다 모아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끝나겠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오시면 되겠지. A가 1 또는 5가야겠지. 답은 2개입니다. 잠깐 스톱하고 그 유제 풀고 넘어가세요. 왜 이래요? 왜 이래? 한 문제마다 유제 풀면서 넘어가세요. 특별한 말 안 하면은. A, B가 실수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 형태 기억하세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얘가 A, B와 0,0 사이의 거리인 거 알겠습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이거 나온 거 보이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A, B와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0,0과 A, B 그리고 3,4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0,0이 여 어딘가 있을 거고 3,4가 여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에 A, B가 있을 건데 그거를 거쳐서 이렇게 3,4까지 갈 거야.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A, B니까 어디에 있어야 최소가 될지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너희가 집에 있는데 학교에 갈 거야. 중간에 편의점은 들러갈 거야. 편의점이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럼 뭐 어느 편의점에 들렀다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니? 당연히 집과 학교를 일직선을 연결했을 때 그 경로상에 있거나 경로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르는 게 빠르겠지.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멀리 갔다 가진 않을 거 아니가. 제일 가까운 거는 딱 경로상에 있다면은 걔가 제일 가깝겠죠. 여기 있든 전체 길이는 변하나? 이렇게 이 점을 거쳐서 가든 혹은 이 점 이렇게 거쳐서 가든 거리가 달라지진 않지? 어느 경우는 결국은 뭘 구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 아니가? 맞죠? 따라서 이 유형은 0,0과 A, B 사이 거리, A, B와 3,4 사이 거리, 즉 0,0에서 A, B, 3,4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경우이므로 A, B는 0,0과 3,4를 연결한 선분에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0,0과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해석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루트 25니까 5 이게 답입니다. 뭔지 알겠죠? 좀 특이한 유형입니다. 따로 기억을 해두세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래. 이제 점 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점좌표 설정. 설정이란 말이 어렵니? 정하기. 점좌표가 몇 컴마 몇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지. 이미 나와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 경우 뭘로 잡을 것인가를 말한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미지수로 잡습니다. 뭐 a, b를 제일 많이 씁니다. a, b, 뭐 b, q 뭐 다양하게 쓰면 됩니다. x축 위의 점이면은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죠. 따라서 y의 0 쓰고 x좌표를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보통 a, 0으로 많이 씁니다. y축 위의 점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이죠. 따라서 0, 얼마를 쓰면 되고 y좌표는 아무거나 만만한 거 쓰세요. 보통 b 많이 씁니다. 그 외에 y = fx, 그 외에 다양한 함수들, 1참수, 2참수 이렇게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는 x좌표는 적당한 거 아무거나 쓰시고 a 쓰고요. y좌표는 요 x좌표를 x에 넣어서 나온 fa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번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y = 2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은 x좌표를 a 대입해서 2a제곱 플러스 1 이거 등호입니다. 등호 2 아닙니다. 예. a 넣어서 a, 2a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잡거나 뭐 k, 2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뭔지 알겠지? 점 좌표가 나와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안 나와 있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a, b, x축 위의 점은 a, 0, y축 위의 점은 0, b,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은 a, 대입해서 fa 이런 식으로 잡으면 좋겠다고. 됐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이므로 P는 x축 위의 점이니까 y좌표가 0이겠지. a, 0을 잡고요. 같은 거리를 했기 때문에 요 AP 거리와 BP 거리가 AP 거리와 BP 거리가 같은 거야. 그래서 두 거리 구해서 같다고 두면 됩니다. AP 거리 구해주면은 x 좌표끼리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의 루트. BP는 x 좌표끼리 빼고 제곱, y 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고 루트. 이게 같다고. 그냥 평범한 방정식이죠.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리고요. 전개해서 방정식 풀면 됩니다.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16 더해서 20. 전개해서 a제곱 2a 1, 9 더해서 10. 2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1차 방정식이네. 더 쉽죠? a끼리 모아주고요. 상수끼리 모아주고요. a는 마이너스 5. 즉, 이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이라는 얘기야. 됐지?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y축 위의 점 Q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0,b라고 쓰면 되겠지? y축의 점은 x좌표가 0인 거기 때문에. 역시 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므로 AQ 구하고 BQ 구하고 같다고 두면 됩니다. AQ 구해주면은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의 루트. BQ 구해주면은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의 루트. 이게 같다 오더라고. 해서 양변 제곱에서 루트 날리고 전개해서 풀면 됩니다. 전개해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8b 16, 4 더해서 20. b제곱 6b 9, 1 더해서 10. b제곱 날라가니까 1차 방정식이네요. b끼리 모아주고요. 마이너스 14b 상수끼리 모아주고 b를 구해주면은 7분의 5. 따라서 0,7분의 5입니다. 요게 Q의 좌표입니다.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점 좌표를 설정할 때 아무 조건이 없으면은 두 좌표 다 미지수. x축 위의 점은 x좌표만 미지수, y축 위의 점은 y좌표만 미지수,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면은 미지수, f 어쩌고 이렇게 잡으라고. 중간중간 유제 풀면서 넘어가세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얘는 직선은 1참수꼴로 만들 수 있죠. y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해서 이 직선 위의 점 P는 a, a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으로 둘 수 있다고. 이 점이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거리.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x 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끼리의 차
1에서 뺄게요. 빼주면은 2a 플러스 4의 제곱. 차니까 이쪽에서 이걸 빼도 되고 이쪽에서 이걸 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곱할 거니까 미안합니다.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지. 차의 제곱이니까 제곱할 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든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a 앞에 음수 오는 게 불편해서 1에서 이걸 뺀 겁니다. a 루트 그 다음에 b, p의 거리는 x 좌표끼리 빼서 a 플러스 3의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2a 플러스 5 제곱의 루트가 같다고 양변 제곱에서 전개합시다. 전개해주면은 a제곱, 4a 제곱, 5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6a 플러스 12a 4, 16 더해서 20 전개해주면 제곱 날리고 전개해주면 a제곱, 4a 제곱, 5a 제곱 6a, 20a, 26a 9, 25 해서 34 역시 2차인 줄 알았는데 a제곱 소거되고 1차네요. a만 왼쪽으로 모아주고 14a 상수항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14 제수 a는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나오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요게 전피의 좌표입니다. 또 유제 풀어보시고 두 점 사이 거리의 활용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요 고1 1학기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곳곳에서 나오는 형태죠.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으면은 삼각형의 6종류 중에 한 가지를 답으로 말한 겁니다.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1학기 때 많이 봤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2학년 때도 나옵니다, 이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직각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예각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작은 삼각형. 둔각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긴데 너무 길면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변 두 개의 합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두 개만 적혀야 된다. 직각 이등변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서 일단 직각이 된 후에 짧은 변 길이 두 개가 같으면은 직각 이등변이 되는 겁니다. 이 6개 중에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말은 전부 다 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이 중에 뭘 만족하는지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세 변은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가 되겠지. 이것은 굳이 삼각형 안 그려도 돼. 숫자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각각 길이를 구할 거다. 선분 AB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므로 루트 X 좌표끼리 차의 제곱, Y 좌표끼리 차의 제곱 해서 루트 34입니다. BC는 두 점 사이의 거리므로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에서 루트 33입니다. 일단 이등변은 됐네. 그냥 이등변이거나 직각 이등변이거나 그렇겠죠. CA 구해주면은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해서 루트 68이네요. 보입니까? 이 제곱하고 제곱에서 루트 날린 후에 더하면 같은 거 보입니까? 직각 이등변이네. CA가 가장 긴 변이므로 얘가 빗변이죠. 그러니까 CA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럼 직각은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각 B가 직각인 한글 적으면 길어지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으면은 퍼펙트합니다. 됐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외심의 성질, 중2 때 배웠죠? 외심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O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각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아.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 외심 P를 적당히 A, B라고 잡고 여기를 A, B라고 잡고 세 꼭지점까지 거리 3개 구해서 3개 다 같다고 놓고 풀 겁니다. 그래서 외심 P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은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은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 같다고. 됐지? 그러면 등호 2개니까 2개 떼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제곱에서 루트 날리고 전개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해서 정리해주면 A제곱 날아가고요. B제곱 날아가고요. 문자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됩니다. 4 나눠서 적을게요. 숫자 너무 크니까. 한 번에 8을 나누는 게 낫겠네. 8 나눠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2 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얘도 제곱해서 전개해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A제곱 날아가고요. B제곱 날아가고요. 문자만 왼쪽으로 모아주면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8B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8 6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이네요. 요걸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2개씩 2개 2개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은 A 소거되고 5B는 5 B는 1 B1을 여기 대입해주면은 A는 0. 따라서 외심 P의 좌표는 0,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기억하세요. 지금 운영 유형한 중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두 점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Y좌표가 0이니까 A, 0이라고 할 수 있죠. 됐니? 여기 A가 1,2가 있을 거고 B가 3,1이 있을 거고 X축은 요 밑에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요 어딘가에 있는 요 A, 0을 찍고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최소값 구할 거야. 아까 문제랑 다르죠? 요 최소값을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X축을 안 지나가니까. 여튼 최소값은 일직선으로 쭉 뻗으면 그게 최소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 X축을 안 거쳐가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황을 약간 조작해서 일직선을 그을 수 있는 일직선을 그었을 때 X축을 지나가도록 만들 겁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줍니다. 대칭 이동은 저 뒤에 따로 나오긴 하지만 뭐 어차피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 3,1이면은 그럼 좀 이상하네. 넘겨서 3,-1인가 알겠죠? Y좌표 부호 반대된 거 알겠죠? 얘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걸 보낸 겁니다. 했을 때 요 변 길이와 이 변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라서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두 개의 합은 이 두 개의 합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일직선을 쫙 그어주면은 X축을 비로소 지나게 되죠. 이렇게 지나게 되지. 여기에 그 X축 위에 점 P가 있으면은 이렇게가 최소가 된다고. 일직선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맞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끝납니다.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에서 루트 13으로 구한다고. 뭔지 알겠죠? 나중 되면은 이제 직선을 배우면은 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응용하기도 합니다. 거리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한 후에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주면 되겠지. 여튼 그 P를 구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이고 그 거리는 한 점을 대칭으로 시켜서 일직선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선분의 길이,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 이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이번에는 두 점 AB에 대해서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 값이 최소일 때 P 좌표를 구하래. 방금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릅니다. 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P를 뭐 X축이란 말은 없죠. 없으니까 A, B라고 잡고요. AP 제곱을 해주면은 X 좌표의 차이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이 제곱에 루트인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BP도 또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은 X 좌표의 차이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이 제곱에 루트인데 제곱에서 루트 날아가죠. 이 두 개 더한 거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얘는 전개하면 2차식이잖아. 2차식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포물선 그래프 그려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점의 Y 좌표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2차 함수 때 배웠거든. 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없기 때문에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제곱이 없으면 루트가 없기 때문에 요 위에 문제처럼 이렇게 루트가 없는 거는 식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풀 방법이 다릅니다. 제곱이 있을 때는 루트를 날릴 수 있으므로 식으로 구합니다. 요거 정겨주면은 얘랑 얘 가지고 정겨주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얘랑 얘 가지고 b제곱 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20b 상수항 4, 16, 36, 36 92 해서 구할 거야. 얘 완전 제곱식 만들면 최소값 구할 수 있죠. 2 묶어주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가로 닫고 그럼 이 반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얘는 밖으로 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32. 이 완전 제곱식 모르는 사람 질문하세요. 학원을 나가거나 질문하거나 이거 모르면 그냥 때려쳐야 된다.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밖에 90이고요. 그럼 이 반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계산해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92.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다 더해서 더식. 자, 이 식은 A가 4일 때 최소값으로 0을 갖는 거 알겠습니까? 이만큼 최소값 0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4,0을 꼭 집중하는 R을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A가 4일 때 이게 날아가고 0으로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또한 B가 5일 때 최소값이 0인 거 알겠죠? 그래서 전체 식은 A가 4, B가 5일 때 이 두 개씩이 0, 0으로 날아가고 최소값이 10인 문제입니다.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그 값은 10이고요. 지금은 최소값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4,5가 답이 되겠습니다. A, B 구하는 거니까. 됐죠?